수행원 16명을 대동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막은 채 쇼핑을 했다. 국민들을 호갱으로 아는 그런 네. 명품을 사거나 하진 않았다라고. 그냥 어떻게 갔다고 얘기하면 될 예. 거지. 공식 반응이 언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더 이상 얽혀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승부수에 백태클 거는 영부인이라고 해요. 백태클인지 옆태클인지 좀 이따가 자세히 얘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죠. 혼란스러운 정치권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동아일보의 대표 오지라퍼 이승원 부국장이 유쾌하고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중립기어 2부 두 번째 코너는요. 청계천 오지랖이란 코너인데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동아일보 부국장 이승원 부국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 쉬는 동안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엄청 바쁘셨죠? 뭐 늘 그렇죠. 늘 뭐 그렇죠. 저희 네. 뭐 하는 일이 그렇죠. 뭐 늘 네. 바쁜데 지난주 특히 이제 아시겠지만 뭐 순방에 수해 뭐에 해서 뭐 계속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는데 나와서 보니까 제목이 또 바뀌어 있네요. 오지랖. 네, 예. 저희가 개편을 통해서 네, 하여튼 다양한 시도를 하고 취지에 맞게 예. 뭐 이런저런 다양한 말씀, 네. 특히 안 알려진 거 위주로. 그렇죠. 그렇죠? 네. 구독자 여러분 궁금하시는 안 알려지고 이런 얘기도 있었나? 뭐 이런 위주로 네. 가급 좀 많이 좀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좀 전에 일부 그 전망자들에서 저희가 여론조사 살펴보는 거 아까 저기서 보셨잖아요. 예, 예.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평가가 긍부정이 갈렸습니다. 근데 긍부정 평가 이유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1위를 한 게 외교였거든요. 본격적인 현안을 다루기 전에 우리 정부 외교 행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다면 초장부터 엄청 거창한 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시즌 됩니다. 2 때 제가 기회가 돼서 몇 번 나왔을 네네네네. 때도 장하영 기자한테 몇 번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세요? 상반기가 됐든 중후반기가 됐든 윤석열 정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는 외교가 될 네.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국내 그게 정치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워낙 지금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뭐 입법을 바꾸고 정책적으로, 하는데 그렇죠. 예. 바꾸는데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네, 밖에 나가서. 그렇죠. 국회의 어떤 입법적 뭐 허가나 뭐 이런 걸 받을 필요가 거의 없는 외교적 네. 현안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정책 뭐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교 쪽의 승부를 볼 거다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근데 제가 얘기해놓고도 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외교 쪽에 많이 네. 포커스를 승부수를 두고, 하더라고요. 예. 예, 승부수를 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방금 질문하신 대로 승부수를 뒀다면 거기에 대해서 긍정평가하시는 분들은 외교 쪽에서 잘했다라고 네. 얘기해서 긍정이 높을 거예요. 반대로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또 역시 그럴 테고. 근데 항목은 동일한 이슈에 대해서 긍정, 부정이 갈리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그 일부 코너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후쿠시마 네.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오염수 방류, 예. 뭐 오염수라는 표현도 여러 가지 쓰고 있습니다만 처치수라는 표현도 쓰고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방류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네. 속 시원하게 어차피 결정 잘했다. 그게 뭐 네네. 나중에 100년이 될지 언제 올지 나중에 우리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거 갖고 지금 한일 관계가 진전이 안 되는 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은 긍정 평가를 하는 거고 네. 뭐 2008년 광우병 때처럼 이거 들어오면 큰일 난다 다 죽는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정평가를 부정평가를 해주시는 해주시는 거고요. 예. 거기에 이제 만약에 중립지대에 있던 분들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섣불리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겠죠. 네. 아마 우크라이나 지금 우리가 좀 이따 얘기 나눌 우크라이나 방문권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긍정 부정 평가가 네. 이번 주 후반기에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는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구독자분께서 승부수에 백태클 거는 영부인이라고 해주셨는데 영부인 이슈도 있었잖아요. 백태클인지 옆태클인지 좀 이따가 우리가 자세히 얘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죠. 예. 네, 그러면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폴란드, 우크라이나 6박 8일 유럽 순방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전 귀국을 했습니다. 이번 순방 때 아까 백태클 얘기 나온 것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좀 있어 시끌시끌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씩 짚어볼 건데요. 일단은 장마 때문에 폭우로 주말에서 인명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귀국을 미루고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했어요. 네. 우크라이나 왜 간 겁니까? 이제 좀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이제 비 오는데도 왜 갔냐는 거를 또 이제 우리가 얘기를 나누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갈 원래는 결정을 한
근본적인 배경은 우리가 구독자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러시아와 치러지는 전쟁은 500일이 그냥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양 진영 간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이번에 이제 나토 정상회의 참석자 갔다가 이제 가는 거잖아요. 네. 우크라가 지금 나토 가입하려다가 아직 확정은 안 됐죠. 네. 이번에 전쟁 끝나고 할 거라고 뭐 그거야 좀 네. 봐야겠지만 이번에 확정은 잘 안 됐어요. 하여튼 어쨌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기본적으로 두 나라 간의 전쟁이라보다는 약간 이제 진영 간의 전쟁이 된 거예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공산권 아직 이제 서방 민주주의에 편입되지 않은 그런 쪽이 있다면 예, 예. 우크라이나는 옛날엔 소련 연방 소속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미국 쪽에 좀 가까워 있는 서방에 가까워 있는 그런 진영의 국가의 대리전 양상처럼 돼 있는 거죠. 네. 그런 전제로 봤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에 집권한 이후로 기존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이른바 이제 뭐 좀 애매한 중국과도 줄을 타고 뭐 남북 관계 개선하고 이런 것보다는 예. 기본적으로 미국 중심의 서방 민주주의 연대에 확실하게 편입을 하겠다 이런 걸 천명을 했잖아요.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간 좀 정세적 배경이랄까 그 판단의 어떤 근거 같은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배경에서 간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이제 전쟁 이후에 여러 가지 재건 사업이라든지 그 우크라이나 그 주변 폴란드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우리 이른바 먹거리들 성장 동력을 네. 찾기 위한 여러 경제. 가지 그렇죠. 예. 예, 그거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서방 민주주의 큰 연대에 참여하기 위한 중추국가로서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행보 하나고 네. 또 하나는 경제적인 효과를, 이유를 네, 가져오겠다. 뭐 노골적으로 노린 건 아니겠지만 네. 그거를 무시할 수 없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래서 갔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세한국님께서 러시아와의 관계는 포기한 건가라고 짚어주셨는데 사실 그 이번 방문을 두고도 양쪽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잖아요. 뭐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외교적 위상 공고히 했다. 그 다음에 재건 사업 관련해서 이제 우리한테 올 경제 효과를 굉장히 높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긍정 평가가 있는 반면. 오히려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만들어서 우리 안보를 흔드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었어요. 저 러시아 적대국 만들어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논리는 주로 네. 민주당 진영에서 나오는 그쵸. 논리입니다. 네. 근데 러시아가 우방국은 아니지만 적대국은 아니지만 네. 우방국 우리하고 그렇게 가까웠나요? 라는 질문을 네. 역으로 그쪽 해볼 수 있어요. 제가 제 이해로는 네. 그 저 결정을 어떻게든 좀 비판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럼 무슨 논리 구조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우리 주변의 4대 강국 중에 하나인데 네네네. 그 러시아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네. 이제 약간 제가 보기에는 약간 논리를 위한 논리를 만든 측면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그럼 만약에 지금 입장을 바꿔서 설명을 해보면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아직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네. 그럼 이럴 때 그럼 러시아를 응원하려나? 아, 그쵸. 그건 그러니까 간단하게 심플하게 물어보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저 얘기한 뭐 러시아 젖대고 만들면 어떡할 거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거꾸로 이 질문을 해보면 아마 속 시원하게 답을 못 할 그쵸. 거예요. 국민 정서상 저희는 제가 누구라고 지금 특정 인물을 거론하지 못하겠지만 엊그제 이제 저 논리를 제기하는 러시아를 적대국 만들면 우리 큰일 난다라고 예, 얘기하는 예. 사람 중에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이렇게 외교 전문가로 분류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칭 전문가는 있는데 네. 객관적으로 모두가 봐서는 인정하는? 네. 모두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동료 의원들이 봐서도 네. 저 언제부터 외교안보 전문가라고 저렇게 얘기하지? 예. 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하면은 네. 제가 저한테 항의 전화 올까봐 제가 귀찮아서 항의 전화 제가 받기 싫어서 안 하는데 네. 그래서 한두 번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좀 말이 안 되는 논리를 너무 지속적으로 피는 건 조금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아마 하루 이틀 지나면 저 얘기도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뭐 그 평화연대 이니셔티브 그거 추진하면서 생즉사 사즉생 정신으로 강력히 연대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그 생즉사 사즉생 이 발언도 너무 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센 게 아니라 글쎄요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한 발언을 그 되게 힘을 줘서 한 대목이긴 해요. 네네네네. 생즉사. 그게 그 살고자 젤렌스키 하면, 대통령과 그 정상회담 한 하고? 과정에서 예, 예, 기자회견에서 예. 한 얘기인데 맞아요.
저기서 어디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생직사 사직생? 저 누가 네. 한 얘기예요? 원래 원 원작자요? 원작자가 누구예요, 저게? 저 충무공 이순신 장군 아니야? 맞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닌가요? 저희 제작진 분들 예. 네, 맞다 합니다. 예, 좀, 맞아요? 아니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니, 살라면 죽을 것이고 죽을. 네, 그게 왜 그렇죠, 그렇죠. 영화 명량에서 보면 그 외군들이 시커멓게 몰려올 네, 때 네. 아, 칼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쏘면서 맞아요. 예, 이렇게 예. 독려하는 장면이잖아요. 대통령은 이제 이른바 그 전장을 치르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힘을 이른바 실어주는 힘을 실어주고 우리 우리도 충무공 정신. 충무공 정신까지 주는 건 아니고 지금 젤렌스키가 충무공을 알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약간 그 연대 의식? 예. 아, 우리도 이제 그 당신네들의 어떤 자유를 위한 투쟁 그런 거에 어떤 인도적 공감한다. 그렇죠. 예. 공감을 표하고 거기를 적극 지지한다. 이제 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네. 표현을 찾으려고는 했는데 생직사 사직생까지 간 거는 조금 과했다. 제 개인적인 생각 약간 오버 리액션 아니었나 싶긴 합니다. 이게 그렇다고 뭐 제가 보기엔 공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쁘진 않았다. 하지만 예. 조금 과하지 않았나. 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국내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 순방하는 중에 비가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큰 사상자가 있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는 걸 취소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결정을 검토했는지를 두고도 얘기가 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이 당장 서울로 뛰어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논란입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요. 지금 우크라이나 방문이 아니면 종전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 논란의 발언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일단 이제 이 질문이 이제 고위 관계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실명이 누군지는 압니다. 우리는 예. 저도 알고 장하영 기자도 알죠. 근데 지금 본인 실명을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입이 좀 근질근질하지만 말씀 못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다시 그 거점 그 수행단의 거점이 있었던 폴란드 바르샤바로 예. 돌아오자마자 네. 기자들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가서 젤렌스키 만난 거 보다도 이걸 물어본 거죠. 방금 장하영 기자가 궁금한 그 대목을 네. 굳이 왜 지금 강행했냐. 한국에서 난리가 예. 났는데 굳이 가야 됐었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했으면 끊고 수해를 가서 그 상황을 이제 진두지휘하러 가는 게 맞지 않았냐는 네. 취지의 질문을 했더니 예.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 지금 당장 뛰어간다고 해도 비가 들어오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걸 갖고 민주당은 물론이고 일반 우리 이걸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상당히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얘기를 네.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문제 여부를 떠나서 저는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저도 좀 궁금했는데 그래서 이 이른바 고위 관계자라고 알려진 근데 그 분의 연락처는 지금 제 핸드폰에 있습니다. 오, 예. 통화도 네, 하시나요? 안 받던데 어제 전화했더니 바빠서 그 시차 때문에 자고 있었는데 예. 안 받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궁금하던 차에 어제 대통령이 직접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을 스스로 푸는 발언을 하나 했어요. 무슨 예. 얘기냐면 어제 이제 새벽에 도착하자마자 어제 경북 예천의 네, 그 산사태 갔어요. 지역에 네. 갔죠. 그 파란색 그 잠바 입고 예. 가서 이제 이재민들 어른들 만나면서 예.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순방 중에는 그냥 집 뒤에 그냥 산이 조금, 무너져서 네. 그냥 좀 쏟아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와서 보니 무슨 수백 톤의 바위가 굴러서 이 정도 나 이런 건 처음 본다 얘기했잖아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추정컨대 이게 아무래도 우리 기자들도 보면 현장을 직접 볼 때하고 네. 간접적으로 들을 들을 때하고 때. 약간 네. 그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체감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억만리에서 아무리 큰일 났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아도 만약에 대통령이 직접 여기서 용산 안에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직접 보고 받고 했을 때 느끼는 거하고는 감이 좀 달랐을 거예요. 그 감의 온도 차가 있을 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온도 차를 보여주는 게 어제 그 발언이었는데 네. 그런 온도 차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방금 이 네. 제 서울에 핸드폰에 달려온다고 있는 이분이 그렇게 지금 말을 당장 했다. 뛰어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는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수행단 그리고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수해 상황을 느끼는 어떤 우리가 서울 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보고 체감하는 있는 것과 그렇죠. 다른 정도로? 온도차를 예. 갖고 있겠구나라고 짐작해야 하는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온도차 때문에 그냥 우크라이나를 강행한 건 아니겠지만 네. 여러 가지 판단의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고 예. 얘기했지만 또 그 이후에 보면 지금 아니면 우크라이나 갈 수 없다. 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예, 네. 틀린 얘기는 아니기 그쵸. 때문에 이제 그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좀 믹스가 된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중에 중요도를 선택했는데.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는 언젠간 가서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서방 연대 어떤 중추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아까 얘기했던 경제적인 측면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수혜가 났는데 하지만 우리가 당장 뭐 이런 상황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그냥 가자라고 네.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한 시간대도 맞아요. 그거 좀 좀- 살펴봤는데 좀 예. 약간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바르샤바 그 베이스 캠프에서 정확하게 우크라이나로 출발한 시간은 지금 대통령실이 아직까지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기밀사항이라고 이런 이유로 나중에 공개가 되겠지만 근데 역산을 해보면 예. 대통령이 이제 키예우에 도착한 시간이 15일 다- 오후 4시예요. 네. 오후 4시에 예, 맞습니다. 오후 4시에 엠바고가 빵 풀렸거든요. 네, 네. 오후 4시면 24시간 기준으로 하면 16시죠. 16시죠. 네. 16시. 근데 16시죠. 근데 지금 대통령실이 발표하기로는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들어가는데 14시간 걸렸다고 그랬죠. 네. 14시간 걸렸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폴란드에서 출발한 게 15일 역산을 해보면 산술적으로 해보면 15일 오전 2시 정도 되는 네, 거예요. 네. 새벽 2시.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오송 사태가 벌어진 거는 새벽 오전 15일 오전 8시 40분 뭐 몇 분 네. 언저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역산을 해보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가겠다고 최종 결정해서 이제 이미 출발. 돌아올 수 없는 버스를 탔는지 하여튼 뭘 타서 떠난 시간은 오송 발생하기는 훨씬 전이고 네. 하지만 충남 일대에서는 산사태가 벌어져서 비 피해가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떠난 거죠.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전용기를 타고 움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돌릴 수가 없나요? 어떻게 뭐 버스처럼 이렇게 네.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좀 노빠꾸 상황이었던 네. 거죠. 그거는 대통령실의 해명이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이기도 해요. 저도 이제 네. 몇 번 대통령 순방을 따라가 보면 예. 이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게 경호 인력도 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장 지역을 들어가는 경우는 해당 국가 또 제3국의 여러 가지 경호 인력 또 군사적인 지원 태세 아마 뭐 위성으로도 다 내려다보고 네.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잠깐 한 다음에 나 돌아갈래 이거는 사실은 거의 그 외교적으로는 쉽지 거의 불가능한 결정이었을 거예요. 예. 네.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구독자분께서 그래도 제 상황을 인지했으면 돌아오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참모진들 의견은 없었는지라고 해주셨고요. 또 다른 구독자분께서는 그래도 좀 빨리 왔었어야 된다. 이렇게 바로 돌리지는 못하더라도 빨리 왔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의견을 설명하는 주셨는데. 게 두 번째 것부터 설명드리면 예. 그래서 대통령실이 이제 계속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거기서 필요한 최소한의 일정만 소화하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네. 제일 중요한 일정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에 지금 무박 3일인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4시간, 돌아오는데 13시간, 체류 시간 11시간. 네. 그럼 정상회담하고 기자회견 대충 하고 딱 필요한 것만 하고 돌아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네. 했는데 보면은 이제 그 민간인 피폭 지역도 좀 둘러보고 뭐 이런저런 행사가 있었죠. 그래서 보니까 뭐 박물관하고 몇 군데 한 두 군데는 안 갔다고 하는데 네. 저도 그걸 들으면서 그걸 설명이라고 네, 하나? 변명이라고. 근데 그것도 역시 네. 그 현지에서 진행된 거거든요. 예. 약간 온도 차이 문제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근데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그 두 가지 빼놓고 왔다는 건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할 거 다 하고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방금 구독자분께서 질문한 중간에 끊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네. 질문은 타당한 질문입니다. 네. 타당한 질문이고 타당한 굉장히 있을 수 있는 문제 의식이라고 저는 봐요. 예. 네. 저도 같은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그냥 저도 필요한 것만 하고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았을까 네. 했는데 간 김에 뭐
에이 뭐 이왕 근데 국민 입장 이제 피해 받으신 분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되게 물론입니다. 서운하죠. 대통령이. 서운 이제 말을 오랜만에 봐서 조심스럽게 하시네. 서운한 거 이상해 지금 네. 거의 예 폭발할 네. 수 이민 있는 가고 상황이. 싶은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이민까지 그렇죠. 이민까지 한마디 했다고 또 이렇게 과격하게 그건 아니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서 네. 자체적으로 리뷰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송하러 들어오기 전에 지금 국무회의를 주관하고 있던데 대통령이 지금 이번 순방의 성과에 네. 대해서 엄청나게 또 또 브리핑을 직접. 예, 하여튼 이렇게 쫙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대국민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람들 귀에 잘 들어오진 않죠. 그렇죠. 예. 예. 논란 하나 더 있는 거 아까 구독자분께서도 짚어주신 거 얘기해 볼 텐데요. 대통령 부부가 리투아니아를 방문했을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명품 매장, 명품 편집샵에 방문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리투아니아 현지 매체 보도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수행원 16명을 대동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막은 채 명품 브랜드 제품 취급하는 편집샵에서 쇼핑을 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호객행위 때문에 잠깐 방문한 거고 명품을 사거나 하진 않았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호객행위에 의해서 명품 편집샵에 갔다라는 해명, 그다음에 명품 편집샵에 간 거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그때도 국내에선 비 피해가 좀 있을 때 아니었나요? 예, 그 일단 이번에 이 과정을 좀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네. 거길 갖는 거는 이제 잘 몰랐는데 국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의 어떤 저런 비공식 일정은 이제 공식 취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출입 기자들이 이제 순방에 따라간 이제 수행 기자들이 따라가진 않았어요. 근데 그쵸. 이제 예. 외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됐고 네. 보도를 했더니 네. 대통령실이 별 입장을 내지 않았죠. 네. 별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매체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물어봤더니 방금 장한 기자가 얘기했던 가려고 한 게 아닌데 호객행위에 호객행위, 달아서 네. 들어갔다. 그것도 공식 브리핑은 아니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하다가 어제 처음으로 나왔죠. 네. 나온 공식 반응이 언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그걸 보면은 잘못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상 더 이상 얽혀 들어가고 네, 싶지 않다는 네, 얘기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정쟁 무슨 얘기를 소지가 될수 하더라도 있으니까. 정쟁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진 않다. 네네. 그런 것 같은데 일단 호객행위 그거는 샵에서 호객행위를 하나요? 명품 글쎄요, 편집샵에서? 제가 리투아니아 샵을 안 가서 모르겠는데 네. 저런 설명은 정말 그 한국 언론과 그리고 그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받아보는 국민들은 국민들을 호갱으로 아는 그런 네. 좀 부적절한.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도 네. 여권 내부에서도 야 어떻게 저런 식의 해명을 하냐. 네. 차라리 그냥 어떻게 갔다고 얘기하면 될 예. 것을. 그래서 하여튼 참 지금 계속 스텝이 꼬이다 보니까 어제 네. 부분은 이제 저거를 이제 아예 그냥 덮어 가볼까 하는 그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언론들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글쎄요, 뭐 하루 이틀은 좀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해외 순방에서도 각종 실언과 의전 논란으로 해프닝을 겪었는데요. 부국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도 또 순방을 할 텐데 이렇게 해라. 순방 팁, 오지랖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제가 순방을 안 가봤는데 팁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 네. 그리고 예전에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할 때 이제 순방을 따라갔던 경험을 이제 좀 조심스럽게 반추해서 보면은 언제 어디로 가셨었어요? 예전에 갔었. 예전 대통령 때 순방을 따라간 적이 있었죠. 네. 예. 누군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때를 보면은 이제 어느 대통령이든 간에요.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이제 국내에서 막 여러 가지 정쟁적인 사안, 특히 야당의 어떤 공격 이런 거 받다가 해외 딱 나가면 네. 그냥 이 세계 10위권, 11위권 경제 대국의 되게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대접을 많이 해줍니다. 이제 네. 그게 우리 국가 국력도 있겠지만 뭐 삼성, 현대차, SK 등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이제 여러 가지 대기업들의 여러 가지 위상과 이게 맞물린 얘기인데 네. 그러다 보면 해외 나가면 기분이 들뜨고 그쵸. 엔돌핀이 돌고 해서 네. 여러 가지 좀 뭐랄까 좀 국내 있을 때보다 좀 오버 액션으로 리액션이 있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상황상 그렇게 돼 있다고들 그쵸. 해요. 그러니까 제 네. 얘기가 참모들이랑 아니라 같이 가고 하니까요. 그 주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가면
아 내가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다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외교 현안에도 집중할 수밖에 없고 가끔씩 국내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렇게 그 접점이 좀 흐려지거나 온도차가 좀 묽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계속 좀 이제 잘 끈을 유지하면서 그 기간이 어떻든 간에 순방 기간이 어떻든 간에 대처를 해야 네. 방금 우리가 앞서 나눴던 그 수해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논란들 그리고 방금 얘기 나눴던 김 여사의 어떤 명품샵 간 것과 네. 관련된 논란들이 불필요한 오히려 그런 것 벌어지는 게 이제 자기의 어떤 해외 순방의 오점으로 계속 기록이 그렇죠.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과를 깎아먹는. 그러니까 좀 나가서는 좀 조금만 더 쿨다운하면은 오히려 현실에 맞는 이렇게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직접 안 가서 모르겠지만 아마 네. 모든 대통령들은 다 같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네, 후반기에 또 엄청나게 많은 순방 일정이 예상이 돼 있거든요. 예.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청계천 오지랖은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부국장님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예. 어떠세요? 조금 바뀌었는데, 근데 저희랑 하는 건 똑같죠? 예, 뭐 똑같지만 네. 그 바뀐 순서 포맷 더 네. 새로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기회되는 대로 와서 네. 더 좋은 말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